안녕하세요. 오늘 35번째 리마 라이브 진행을 맡은 어센트 AI 디맨드 파트 장윤진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요, F&B 건기식 브랜드를 위한 다이어트 시장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 간략하게 공유드리면요. 일단 처음에는 간략하게 검색 데이터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공유드리고, 이후에 이제 데이터로 읽는 다이어트 시장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건기식 푸드 시장 지형 재편 속 기회의 순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스포를 해드리자면 오늘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어센트 코리아에서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제 검색 데이터, 즉 인텐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SEO, GEO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찾은 데이터는 인텐트 데이터 솔루션인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찾은 데이터를 공유드립니다. 이제 리스닝 마인드는 궁금한 데이터가 있으실 때마다 접속하셔서 편하게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공유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마원자로 시대의 생존법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찾기 전에도 느끼긴 했지만 데이터를 찾고 나니까 진짜 마운자로의 여파가 다이어트 시장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것인데요. 그 답은 저희가 검색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검색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검색 데이터는 전수 데이터 그리고 비편향 데이터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수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실행을 한 소비자의 어떤 깊은 니즈를 알기 위해 실행을 하는 서베이, 설문조사라던가 FG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들, 소비자가 제품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의미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적게는 10명 내외, 10명 내외, 많게는 2,000명, 3,000명으로 진행을 해도 전수 데이터가 아니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제 흔히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아무래도 자기가 보여지길 원하는 모습을 올린다는 점에서 좀 편향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요. 반면에 이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CRM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이 미고객 데이터에 대한 어, 공백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검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다이어트 시장 데이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리스닝 마인드에 다이어트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다이어트 시장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키워드인가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지금 넣은, 저희는 이제 시드 키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드 키워드의 앞뒤에 있는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데이터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키워드 개수로 25만 개, 그리고 검색량으로 보면 월에 1,000만 이상, 그리고 연간으로는 무려 1억 9천만 번 검색이 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남성 역시 30% 정도 검색을 하고요. 이제 키워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걸 모았을 때는 20대, 그리고 50대, 40대 순으로 좀 검색이 많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 가지만 좀 공유드리면, 여기서 지금 이 하늘색이 위곱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하늘색이 위고비, 그리고 이 파란색이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점을 보시면은 얼마나 위고비에 대한 관심사가 뜨거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특정 25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이 되어서 마운자로가 좀 검색이 많이 되긴 하지만 처음에 위고비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 대한 파급력은 다이어트 시장의 검색량 변화에 굉장히 큰 여파를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6년 5월까지의 데이터를 리스닝 마인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를 첫 번째 시기,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총 네 개의 시기로 나눠서 데이터를 봤고요. 다 12개월이지만 이 네 번째 시기만 11개월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좀 빠지는 부분은 보실 때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년도 여름부터 23년도 여름까지는 식단, 운동, 브이로그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다이어트 방식인 거죠. 23년 7월부터 위고비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이때 혈당 키워드가 또 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혈당이랑 연관 짓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위고비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키워드인 스위치온 붐이 한번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마운자로가 주도하는 시장이면서 또 관리에 대한 측면, 일상 속으로 들어온 그런 다이어트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후에 좀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느끼는 건데, 다이어트가 예전에는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제는 뭔가 혈당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사치료제, 의약품 기반의 다이어트로 뭐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을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22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데이터를 4년치 데이터인데요. 이 4년 동안 검색량이 항상 있어 왔던 키워드들에 대해서만 좀 검색량 변화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24년도에서 23에서 4년도로 넘어갈 때 좀 크게 성장을 했고, 5.3% 크진 않네요. 5.3% 성장을 했고, 이후에 11%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다이어트 시장이 지금 축소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년도부터 항상 있어 왔던 키워드 말고 새로 생겨난 키워드들까지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22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키워드들이 연간 1만 개 정도 계속 신규 키워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규 키워드들이 견인하는 검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이어트 시장은 기존에 항상 있어 왔던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신규 키워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쭉 보면서 제가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는 삭센다에 대한 검색량이 꽤나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토막이 났고, 삭센다 이후에는 이제 위고비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위고비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기에서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마운자로 주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삭센다 역시도 그때 막 살을 뺀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래봤자 가장 높은 검색량이 1만 7천이거든요. 반면에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그거에 비해서 검색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약품 기반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굳이 검색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있을지 좀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키워드인 사용법이라던가 복용 정보, 그리고 뭐 대구라던가 서울 이런 지역적인 것, 구매 채널 시장, 그리고 산업 동향이라고 한다면 뭐 관련주, 뭐 수혜주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제외하고 가급적 잠재 고객이 찾을 만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가격, 구매, 접근성 부분, 효과, 후기, 경험 부분, 그리고 부작용, 안전성 부문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가격적인 것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처방이라던가 나눠막기, 그리고 이제 보험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넘어와서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사실 저희는 전 산업군 데이터를 모두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기 채널 같은 경우에는 뷰티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들은 대부분 덕후에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특이하게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여성 위주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DC라는 채널에서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찾고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의외로 설사였고, 그리고 이제 췌장염. 이후가 당뇨, 근육통, 탈모, 변비, 두통, 간수치, 구토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부작용이라고 검색하는 4만 개의 키워드가 가격, 처방 이런 걸 합쳤을 때 50만 번 검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검색량 비율로만 따지면 조금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혈당 관리의 대중화를 제가 또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혈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24년 7월부터 25년 6월에 굉장히 크게 성장한 시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25년 7월부터 26년 5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 검색량이 어느 정도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사람들에게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검색량 감소하는 추세와는 별도로 전 좀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이랑 26년 데이터는 1년치 데이터가, 23년은 맞고요. 26년은 1년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년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간 3, 4, 5년도를 보면은 혈당은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25년에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좀 26년 데이터를 제가 또 따로 좀 찾아서 봤습니다. 보면은 사실 26년에 들어서면서 검색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5년 6월, 7월 이쯤에 약 178만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좀 쭉 내려오고 있기는 하고요. 어, 그래서 보면은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좀 성장한 키워드를 보면요. 이건 23년에 비해 25년에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는 건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 자체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검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건기식을 찾는 그 흐름 또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이걸 일상화시키려는 그런 측정 기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손목 혈당 측정기가 500%, 연속 혈당 측정기 추천이 66%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 이제 26년 5월까지의 데이터 중에 증감률이 좀 큰 키워드,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으면서도 증감률이 큰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 때 혈당 측정기 보험이라던가, 그리고 식후 혈당 관리, 혈당 스파이크 방지, 혈당 다이어트, 혈당 조절 영양제는 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혈당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여름에 가장 높았다가 오히려 25년 여름에는 좀 주춤했고요. 다시 이제 여름이 되면서
검색량이 높아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참외 혈당, 수박 혈당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서 관련된 제철 과일의 혈당을 궁금해하는 게 높아지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검색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칼로리 제한형 다이어트랑 전문 프로틴 시장의 감소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일단 다이어트 식단 도시락 음식 요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모두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보면은 저탄고지 식단, 단식 다이어트, 일일 일식, 단기간 다이어트, 오트밀 다이어트, 이렇게 뭐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그 감소폭이 뚜렷하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온 시장을 보면은 쿠팡 다이어트 간식, 그러니까 뭔가 내가 쿠팡에서 뭔가를 살 건데 그중에 카테고리 다이어트 간식은 뭐지라고 검색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버거킹이라던가 맘스터치, 그리고 메가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배달 음식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그나마 될 수 있는 거지? 와 같이 이제 사람들은 다이어트 도시락 저탄고지 식단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기보다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먹으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와 같은 경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혹시 프로틴과 단백질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프로틴, 단백질이 들어간 연관 키워드 2만 개를 리스닝 마인드에서 수집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로틴 시장은 23년, 이거는 이제 완전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3, 4, 5년도를 보면은 이것 역시 이건 조금 빨라. 23년에 정점을 찍고 4년에는 비슷했다가 25년에 좀 하락세가 약 15%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빨간색이 26년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상당 부분 검색량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면서 그럼 프로틴이랑 단백질 시장은 감소하고 있구나, 하향세구나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긴 어렵고요. 검색 데이터를 보실 때는 항상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별로 산업 조금 더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키워드별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별로 먼저 보면은 그 감소한 시장은 전통 헬스 보충제 시장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23년에 성장을 이끌었던 것들인데요. 반면에 간편식형 단백질이죠. 이제 일반인들이 뭐 편의점에 가서 쉐이크를 구매한다거나 단백질 커피를 구매한다거나 단백질 도시락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일상 접점에서 단백질을 찾으려는 수요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뮨, 유케와 셀렉스와 같이 이제 의료 쪽, 실버 쪽 단백질은 또 하락을 한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통 보충제 시장이 23년에 정말 월등히 비중이 높았고요. 24년도, 20까지도 높았지만 25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먹는 헬스 보충제보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훨씬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서 보면은 전문 보충제 전선이 후퇴했다는 거는 뭐 분리유청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 프로틴바,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 보충제 이런 키워드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프로틴이랑 단백질 시장이 약간 감소한 것처럼 네, 그 숫자로는 감소를 한 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또 크게 증가한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추천, 단백질 커피, 제노 단백질 커피, 단백질 도시락, 그리고 랩노시 프로틴, 편의점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량이 크진 않아서 이 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보시면 CU 단백질 쉐이크, 이거는 넣었고, 올리브영 단백질 쉐이크와 같은 키워드들도 각 877%, 278%로 일상 속 접점 채널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헬스하는 사람이 먹던 것이었던 게 이제 건강 챙기는 사람이 일상에서 먹는 것으로 좀 변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RTD, 바로 좀 섭취할 수 있는 형태, 파우더가 아닌
RTD 커피 도시락 형태. 그리고 이제 이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예전에는 브랜드명을 좀 넣어서 검색을 하던 게 사람들이 단백질 쉐이크 추천이라는 카테고리로 오히려 좀 검색을 하는 것들이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트렌드가 굉장히 데이터를 찾는데 오래 걸렸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거 정리하는 데는 거의 이제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웨비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뭐 흐름에 맞춰서 수정하고 다시 또 데이터를 찾고 하는데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리스닝 마인드를 사용을 하시면 누구나 하루 만에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닝 마인드 트라이얼 가입하시거나 혹은 맞춤형 데이터 데모 신청해 주시면 이제 제가 드린 경향성 말고도 관련해서 기업에서 어떠한 문제를 데이터로 풀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데이터를 찾아서 전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국 데이터 위주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일본과 미국 데이터도 리스닝 마인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하면은 더 이제 머리가 아픈 문제인데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역시도 데이터 데모 신청해 주실 때 어떤 국가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은 거의 저희가 그거 맞춰서 데이터를 좀 찾아서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별 인사이트를 좀 간략하게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웨비나 신청자분들이 어떠한 데이터가 궁금하실지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마운자로 위고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에 대한 부작용이 항상 사람들이 걱정을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건기식 시장으로 수요 창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운자로 부작용을 검색하던 사람이 다이어트 영양제로 넘어가서 나는 마운자로 대신 영양제를 먹을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혹은 영양제를 같이 섭취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서 데이터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혼자 가설을 세운 거는 사실 검색량 자체만으로는 데이터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닝 마인드에서 이제 검색 경로라던가 혹은 전후 키워드 기반의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리스닝 마인드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가설을 풀어볼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마운자로 영양제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결코 적지 않길래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마운자로 영양제의 월 평균 검색량이 1,503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경로를 보면은 이런 마운저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화제, 속쓰림, 울렁거림, 그리고 뭐 이런 뼈말라라는 진짜 소비자 언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속 더부룩 이런 키워드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가격애로 이어갔다가 뭐 담낭, 입마름 이런 키워드들을 보고 유산균을 검색을 하고 영양제를 검색을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건기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여기에 이제 건기식 브랜드들, 이 뒷단이죠. 뒷단에 건기식 브랜드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건기식 관련된 탐색이 좀 초기 탐색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운자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 마운자로를 한번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이런 건기식이 보이지는 않는구나라는 지점을 볼 수 있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찾는 정도이구나라는 지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 영양제 기반으로 3개월 전후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네, 데이터가 텍스트가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실 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마운자로 가스라던가 마운자로 기초대사량
마흔자로 약효 언제부터 이런 양 마흔자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이 앞단에 이어지고요. 이후에도 사실 영양제를 검색한 이후에 계속해서 마흔자로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 마흔자로 탈모, 근육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분량으로만 보시기에도 마흔자로 영양제 앞단의 검색 키워드들은 일단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고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대부분 마음자루 부작용과 구매 관련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운자로와 이게 지금 마운자로 부작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앞뒤 키워드, 다이어트 영양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앞뒤 키워드 두 단계까지를 모두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별로 좀 모은 거고요. 이게 이제 마운자로와 관련된 곳, 이것이 그리고 다이어트 영양제와 관련된 클러스터입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이 둘 앞뒤 연관 키워드 사이에 서로를 검색하느냐였거든요. 마운자로 부작용을 검색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영양제를 검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통된 클러스터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연관으로 같이 이어져 있는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연결고리는 있으나 아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건기식을 찾고 있다까지의 흐름은 나아가진 않았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있긴 있으니 브랜드사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충분히 발전될 여지는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신 데이터가 다이어트 영양제 그리고 다이어트 유산균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이어트 영양제를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한 카테고리 키워드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보시면은 지금 1월에, 이 1월이 26년 1월이거든요. 올해 1월에 3,100이었던 게 월 한 달이 지났다고 해서 92,000으로 뛰고요. 그리고 4월에는 16만, 천만, 10만, 네, 16만.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또 굉장한 급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5월에 34,000으로 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픽을 보면 사실 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성숙된 시장은 이렇게 검색량이 단순히 뛰는 것뿐만 아니라 토픽도 좀 다양화되고 그거에 대한 검색량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아직은 토픽이 그렇게까지 세분화가 되면서 검색이 되는 시장은 아니다. 즉, 어느 정도의 관심도는 있는데 그 성숙도는 좀 낮은 시장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급상승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연령대로는 20대, 30대, 40대 순이었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온이라는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합, 탈모 이런 것들을 찾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로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다이어트 영양제 앞단에 전 이 부분도 진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다이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다이어트 영양제를 검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이소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찾는구나 라는 지점을 통해서 다이소의 영향력이 또 굉장히 건기식 쪽에서도 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뭐 내장지방 영양제라던가 그리고 혹은 이제 브랜드로는 오브맘, 대웅, 네, 다이소 푸웅, 그린몬스터 정도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앞단에서 좀 브랜드 키워드를 찾고 다이어트 영양제로 넘어온 이후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비타민 D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영양제와 비타민 D의 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은 다이어트 영양제와 다이어트 유산균의 검색량 변화를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년치 데이터를 볼 수 있음에도 6개월치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다이어트 유산균은
이거는 시기를 확대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흐름이 크게 변동을 하진 않아요. 이걸 기반으로 그냥 다이어트 영양제가 좀 크게 날뛰는 수준이고, 보면은 다이어트 유산균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다이어트 유산균이 많았다가, 특정 시점, 26년 1월에서 2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다이어트 영양제가 다이어트 유산균을, 크게 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다이어트 영양제와 다이어트 유산균이 비슷한 수치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이어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경로를 보면 앞단에 일단 미국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미국 유산균. 아무래도 우리나라 유산균에 대해서 뭐 신뢰도가 낮은 건지 미국 프라이바이오틱스 그리고 BNR17은 코스트코와 관련돼서도 영문으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도 확인이 됩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을 검색한 이후에 이제 좀 브랜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락토핏이라던가 BNR17 나우푸드 그리고 듀얼 플랜 정도이고요. 그리고 콜레올로지 것도 같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혈당 영양제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단에서 혈당 관련된 키워드 검색량만 본다면 시장 전체 검색량은 줄어들었지만 혈당 영양제, 혈당 케어에 대한 건기식은 오히려 좀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했고요. 보면 연령대별로는 혈당은 50세 이상과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혈당 케어 영양제를 보면은 이 보라색인데요. 지금 25년 11월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좀 비슷한 수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된 게 혈당 조절 영양제입니다. 혈당 조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월에 2,763개 정도 검색이 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혈당 케어 영양제와 혈당 영양제 합치면은 그래도 월에 1만 회 이상 검색이 되는 검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혈당 조절 영양제를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찾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CEP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CEP라고 말씀을 드리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건데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리스닝 마인드에서 직접 데이터를 좀 찾아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CEP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데이터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브랜드나 카테고리 데이터를 떠올리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 CEP를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당연히 우리 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특히 GEO, AI 검색에 대응을 할 때 소비자가 키워드 위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호출될 만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즉, 이 순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브랜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혈당 조절 영양제를 찾는 순간을 보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수치가 좀 튀었을 때, 혹은 점심 이후에 좀 졸리는 현상이 있을 때, 그리고 디저트나 달달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이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가족력을 따진다거나, 혹은 어떤 치팅데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건강검진,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순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순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세부 맥락과 핵심 구매 요소가 있는지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부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혈당 스파이크를 나의 일상 속 순간과 연결을 짓고 그랬을 때 핵심 구매 요소는 식후 스파이크 를 완화한다는 그런 목적을 표기해주는 제품, 식사 후 바로 챙기기 쉬운 소용량 1회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성분 표기가 탄수화물 흡수나 대사와 관련해서 잘 적혀 있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한다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단순히 검색량이랑 인지 변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제품과 카테고리를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떠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공유를 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혈당 영양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브랜드가 어디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연결된 브랜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오늘 건기식 브랜드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현황을 파악하시라라고 공유를 드리는 거고, 따라서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잠재 고객이 넣을 만한 키워드, 우리를 찾을 만한 키워드를 먼저 넣어 보시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혈당 케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덴프스랑 당당 케어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만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만한 소비자의 그 롱테일 키워드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키워드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푸드 쪽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일상 속으로 단백질 다이어트와 단백질에 관련된 니즈가 넘어왔다라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5년에 좀 키워드가 많이 치솟아서 단백질 도시락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4년보다 25년에 검색이 훨씬 많이 이뤄진 시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26년 5월까지 즉 여름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튀어오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비해 많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소비자 인지를 좀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단백질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의 인텐트를 보기 위해서 전후 2단계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1차적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본 거는 1년 전과 현재 단백질 도시락과 관련된 소비자의 변화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검색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 변화까지도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시장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좀 새로 공략할 기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연관 키워드가 단백질 도시락 앞뒤에 검색하던 키워드가 461건에서 398건으로 다소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그 적어진 키워드에 비해서 오히려 검색량 총합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26만에서 34만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검색 인텐트의 변화를 보면은 검색 목적이 훨씬 더 구체화돼서 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단순 범용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배달 도시락, 전기 도시락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한 끼 통살과 관련된 랭킹닷컴과 관련된 그런 특정 브랜드, 시장에서 인지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를 넣고 검색을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니즈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키워드인 당뇨 도시락이라던가 임당 도시락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단지 균형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백질이 높은 고단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 시장 쪽에서 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를 봤는데, 이제 저당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푸드 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좀 간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보니까 저당이라는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외식 브랜드까지 다이어트 식품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아까도 살짝 공유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어딜 가든 내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프랜차이즈에 가면 일단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을 탐색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던가 메가커피, 서브웨이,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에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상관리용 식단 확대입니다. 다이어트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단백질 도시락이나 다 살 빼려고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의 의도는 같을 수 있는데 소비자가 검색하는 언어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도시락과 관련된 좀 그런 시장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간편식 밀키트 냉동식품 담당자라면 좀 주목하실 만한 인사이트는 결국에는 단백질 냉동 도시락에 있어서 이제 단백질을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쿠팡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당이라던가 혈당 케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프렙, 다이어트 도시락 밀프렙이라는 검색량도 거의 30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사다가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확대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품 개발 쪽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랑 협업을 해서 뭔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린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서 공유드리면 결국에는 의지의 다이어트에서 관리의 일상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를 공유드렸고 그 안에 소비자의 인텐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일단 의지 노력의 다이어트는 주사 치료제 그리고 보조 다이어트로 좀 넘어갔고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위주에서 혈당을 보던 거에 넘어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좀 일상화하는 그런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격한 식단 다이어트에서 좀 일상 속 단백질 관리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뭔가 단기 감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 관리를 하려고 하는, 물론 식단 쪽에서이고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감량 측면에서는 주사 치료제,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다. 이런 지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전달드릴 인사이트가 많아서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산업군 브랜드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또 댓글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 리스닝 마인드 트라이얼 가입해보시고 맞춤형 데모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찾아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지금 Q&A 몇 가지는 바로 대응을 해서 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음, 네. 그럼요. 잠시만요. 네. 김채원 님이 질문 주신 게, 마흔자루 키워드의 증가가 고단백, 단백질 도시락 키워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단순히 검색량의 변화를 봤기 때문에 지금 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데이터로 검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검증이 되려면 마운자로와 관련된 경로에서 뭔가 단백질 식단과 같은 것들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단백질 도시락 마운자로를 검색하다가 단백질 도시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는 조금 네. 데이터로는 검증이 되기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덱스 이 분께서는 이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어떻게 도출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CEP 파인더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CEP 확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사실 CEP를 도출하는 게 저희가 이제 브랜드사를 만나서도 하는 말이 브랜드사에서 CEP는 사실상 가장 잘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꼭 데이터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떠한 CEP, 우리 소비자의 CEP가 무엇인지 일단 쭉 정렬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좀 궁금한 CEP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 CEP 파인더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거 클릭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CEP 더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레이턴트 CEP라고 해서 아직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CEP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라는 키워드를 또 궁금해 하셔서 그 키워드를 입력해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CEP를 또 토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능은 트라이얼에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키워드를 입력하실 때 좀 우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 넣으시고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추천을 넣으시는 것보다는 단백질 쉐이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쉐이크의 앞뒤 키워드들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이라는 키워드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보시면은 여기서 또 CEP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편의점이라는 것은 구매 채널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이제 상황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CEP가 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식사 대용으로 찾을 것이고, 누구는 맛있는 것을 찾을 것이고, 또 누구는 식물성을, 누구는 임산부를 위한 공복에 먹을 만한 이런 것들을 다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에서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것들을 모두 CEP로 정의 내리시면서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시장이 일본 단백질 시장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일본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꼭 모든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일본 시장을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일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똑같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검색하는 목적과 일본 사람이 검색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거나, 혹은 오히려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앞당겨서 오히려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 시장 데이터도 좀 같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일본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입하실 때 애초에 그 국가를 일본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바로 일본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퀄리파인더 분석가 AI 에이전트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신 뒤에 이 보이는 언어는 또 한국어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키워드를 예를 들면 어, 여기에 이렇게 궁금하신 키워드를 일본어로 입력하시고 패스파인더 분석가한테 뭐 한국어로 시장을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원하시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웨비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